이재명 대표 추념사부터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추도사에서 추도를 한 게 아니고요. 정부 여당의 극우적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 4.3 항쟁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여당 지도부의 사과 한마디가 아직도 없다. 4.3 항쟁이 공산 세력 폭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실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추도사에서 틀린 말은 뭘까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 대표, 야당 대표의 추도, 공식 추도사입니다. 공식 추도사인데요. 우리나라 국가기록물이나 그리고 심지어 4.3 재단 그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도 어디서도 4.3 항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4.3? 4.3이라고 씁니다. 4.3? 참 네. 이것도 기이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4.3이라는 제주 4.3. 어떤 사건의 명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제주 4.3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4.3 사태라고도 불렀고 했는데 이제 행정안전부 아침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는 제주 4.3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제주 4.3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233건의 국가기록물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회의록, 뭐 경찰 동원했던 관보 이런 것들 그렇게 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4.3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한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도 4.3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제주 4.3 재단이나 평화재단 이런 곳에서는 사건이란 말을 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 진영 이게 4.3 그 사람들이 제주 4.3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3 평화공원, 4.3 평화기념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건이란 말도 빼고 제주 4.3까지 부르고 있고 이 4.3 관련한 이 용어 정리를 해보면은요. 과거에 저희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던 네. 시절에는 4.3 제주 4.3의 경우에는 4.3 폭동 내지는 4.3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표기를 했었습니다. 네. 교사에 따라서 4.3 폭동이라고 가리키는 사람도 있었고 4.3 사태라고 가리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용어가 순화되면서 4.3 사건이 됩니다. 그러다가 사건이라는 거를 빼고 이 4.3 관련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4.3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느끼시기에 4.3이라고만 얘기하면 뭔가 빈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이 과거에 불렸던 폭동이나 사태 혹은 현재 불리고 있는 사건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4.3 이후에 다른 단어를 붙이려는 운동이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고 그 와중에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것을 4.3 항쟁이라고 먼저 이렇게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간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문재인 전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4.3 뭐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의 그 추도사 과거 네. 찾아봐도 거기도 이 말은 안 써요. 4.3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행안부 국가기록물에는 제주 4.3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4.3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이 4.3의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거대한 대립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4.3이라고 하는 거는 딱 단순히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47년 네.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하고요. 그게 쭉 지속되다가 1948년 4월 3일 대량 이제 학살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1954년까지 54년 9월 21일까지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이후에 그 잔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해방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물러나고 나서 어떤 체계가 대한민국에 들어서느냐를 두고서 공산당과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파와 맞습니다. 막 네. 중국 공산당파와
또 그다음에 저 또 뭐 유엔파, 미군파 해갖고 정말 어마어마한 정치의 도가니가 이제 막 그 펼쳐지는 거죠. 커다란 부글부글 정말 혁명 전야 같은 날들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이때 해방후에 또 크게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사보타지하고 그렇죠. 파업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남로당이 이제 이 육지에서 패퇴를 해서 저 남쪽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털을 잡은 게 제주도였고 제주도에서 그래서 남로당이 거의 마지막 불꽃을 피우면서 파업을 하고 사보타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촉발된 사건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4.3의 이제 시작점에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학자들한테 4.3 사태인데 4.3인데 이게 성격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항쟁이고 자시고 간에 4.3이지 않냐고. 4월 3일 날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4월 3일 날 있었던 일은 뭐냐면은 제주도에 있던 남로당 250여 명이 제주도 내 경찰서 습격한 사건이에요. 네. 경찰서를 습격해서 그 불 지르고 습격하고 한 거고 그 이후에 이걸 다시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남로당 당원들이 그 제주의 산간지대로 숨어들고 그 토벌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수만 명의 이제 양민들이 피해를 학살을 입었어요. 당한 거죠. 근데 그 네. 양민들조차도 네. 전부가 똑같은 성격은 아니에요. 양민의 성격이 굉장히 다른 거죠. 다릅니다. 이를테면 남로당에 동조하는 사람, 네. 남로당을 또 그 안에 싫어하는 사람, 네. 남로당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 아주 여러 집단이 몰려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최대로 잡아도 남로당에 동조하는 세력은 어떻게 보면 좌파와 연계된 가족들, 양민들은 78%예요. 최대로 잡아도 특히 78%이 통계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문헌에. 그럼 나머지 어쨌든 한 30% 가까운 22%는 또 반대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남로당 진영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 양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 지점에서 제주 4.3이라고 되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성격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게 제주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네. 제주가 마치 어떤 제주 전체를 그 전까지는 제주 4.3 폭동이라고 할 때 제주라고 하면은 되게 그 차별을 받았거든요. 네. 그 전에. 네. 그래서 1998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미국 CNN과 인터뷰했을 때 이 문제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당선 직후에 예. 가진 인터뷰. 저 인터뷰, 미국 CNN과의 가진 인터뷰를 저기 신문으로도 보도를 했습니다. 저 사진도 넣어서 지금 나왔잖아요. 네, 저게 이제 성명서 이렇게 해서 조금 근데 요게 왜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 CNN 인터뷰에서 4.3의 원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네. 이 문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명예를 회복시키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줘야 한다. 라는 게 지금까지도 정부가 나서서 지원법 만들고 특별법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 네. 저기서 성격 부정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 시작이었다고요. 네. 근데 저게 나온 이유가 저 성명서를 자세하게 봤더니 제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성격 발표를 지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옆에 그 오른쪽에 그 기사 네. CNN 기사 옆에 보면은 제주도민들과 많은 이제 단체장들이 저기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4.3 성격의 발표를 지지한다 하면서 저렇게 이제 저 연대로 예. 광고를 낸 겁니다. 예, 저 예.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 저게 명확하게 제주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 공산주의자들이 제주에 숨어들어서 제주에서 불러일으킨 폭동이 문제였다. 그래서 네. 제주도민들의 명예가 회복됐다. 네. 그 취지의 성명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때까지의 인식은 네.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거였는데 맞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양민 학살이 인정됐잖아요. 또 네. 그 부분이 되면서 공산주의 폭동이라는 걸 쏙 빼버리고 양민 학살, 네. 양민들의 억울한 죽음으로 지난 한 20여 년이 오면서 네. 그러니까 좌파 정부들을 거치는 거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좌파 정부를 거칠 때마다 네. 조금씩 4.3의 의미가 왜곡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이제 기우는 거죠. 한쪽으로 기우는 거죠. 네. 그러면서 국가 공식적으로는 4.3
내지 4.3 사건 정도까지 가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왼쪽으로 당겨서 4.3 항쟁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거를 민주당 문재인도 저기 추도사에서 말하지 않았던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걸 이번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는 4.3 항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 4.3 제주도 4.3에 대한 이를테면은 숭배, 숭상, 그렇죠. 격 올리기 이것들이 저는 아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숭배,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가 과거에 이제 칼럼도 한번 썼었는데 네. 그 4.3 관련 그 유가족들 힐링 센터가 제주 곳곳에 세워지거든요. 네, 예. 힐링 치유 센터라고 해갖고 가면은 뭐 정신 카운슬링도 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한방 치료도 해주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치유 예술 치료도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 4.3의 경우에는 194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유가족들이 물론 어떤 가족이 선대에서 큰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은 그 가족의 고통이 대를 이어서 그 가족 내에 전파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 그렇죠. 그들을 위한 어떤 뭐 저 구제센터, 예. 각종 이제 뭐 복지 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세월호 관련한 또 복지센터 만들어지고 그렇죠. 있지요. 또 앞으로는 이제 또 그 할로윈 참사 관련한 그런 할로윈 것도 참석까지 가는군요. 만들어지고 예.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또 역사의 시계를 거슬러서 제주 4.3까지 이제 뭐 이런 무슨 네. 힐링센터, 치유센터를 만든다. 반대로 제가 그때 칼럼에 썼던 것 중에 하나도 서해에서 여러 번의 뭐 연평해전인 이런 우리 용사들. 예. 그런 용사들은 지금 개인 돈을 내고서 네. 자기네들이 지금 치료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도대체 나라를 지키던 사람들이 특히나 그들의 비극은 굉장히 가까운 시일 안에 벌어졌던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병사들이 30대, 40대 가장들이에요. 네. 근데 이 가장들이 그 트라우마를 잊지 못해서 물론 국군병원에 가도 되는데 그게 절차도 까다롭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집에서도 멀고 하니까 자기 돈 내고 치료를 네. 받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이런 아. 역설은 어디서 벌어지느냐. 네. 천안함 네. 트라우마 센터가 왜 안 되나? 뭐.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게 네, 제가 저때 이제 저때 썼던 썼던 게 칼럼입니다. 천안함 예. 트라우마 센터. 네. 그때가 2021년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이잖아요. 예, 저때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4.3 추념사에서 저때 저해 예. 저런 트라우마 센터를 각종 법률이 정립한 대로 국립 트라우마 센터로 승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주도에다가. 그러니까 말은 문도 그냥 4.3이라고 했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4.3 항쟁이라고 한 것 이상으로 네. 4.3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앙하고 맞습니다. 숭배하는 그게 그거는 있었군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했었던 저는 그렇군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실은 어제도 이번에도 4.3 앞두고 저 제주에서 또 민노총이 어마어마한 또 행사를 벌였습니다. 포스트 한번 보시죠. 이게 저 포스트에 저 횃불 들고 있는 저걸 보고서 저는 혹시 옛날 건가 싶었는데 위에 보면은 윤석열 정권 심판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쟁 정신 살아있다. 그러니까 제주를 자기들의 어떤 항쟁의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 이미지는 그 강요배 화가라고 예. 그 제주 그 4.3 관련한 그림들을 많이 그려왔던 그런 이제 강요배 작가의 이 필체를 모방한 그런 아주 전형적인 저게 이제 이를테면은 뭐 투사 그림, 투사체 뭐 이런 것들인데 일부러 저런 이미지를 아주 쫙 하고 뽑아낸 거 엄청나게 같네요. 선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전날 많이 모였어요. 네. 그 민노총이 또 전국에서 저희 가서 모인 거죠. 네. 그래서 연원을 봤더니 그 코로나 극심한 와중에도 2021년간 보죠. 예, 이게 2021년 4월 3일인데 저는 이걸 찾아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한번 용어를 풀어주니까 제가 이제 용어 전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어를 가지고서 이데올로기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4.3 폭동, 4.3 사태를 양보하고 4.3 사건 그것도 빼고 제주 4.3까지 가주니까 이제는 요거는 엊그제고요. 아까 2021년 거 보시면은 미국을 저 밑에 보이는데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4.3 책임을 묻고
정명 운동을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정명. 정명 운동이 뭡니까? 그러니까 4.3의 정확한 성격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름. 그래서 저때 모든 어떤 우리나라 갈등과 희생과 이거의 근원은 미군정인 거예요. 미군정 하에서 단일 정부를 세웠고 네. 이 단일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서 통일에 대한 염원에 불탄 사람들이 그거에 맞서다가 예. 탄압당해서 그러니까 그게 민주화 운동인 거예요. 그거에 탄압당한 거고 그걸 잇고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NL 계열인데 네. 그 NL 계열이 지금 민노총을 먹었지 않습니까? 예, 예. 양경수 위원장이라든지 네. 그리고 물론 이번 국정원 수사에서도 나오지만 그것은 또 북한과 매우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48년 4.3 일어날 때와 비슷한 식으로 그리고 히읗 기억 히읗 여러분 이번에 자통 사건, 네네. 자통 사건, 뭐 충북 동지회 사건 있기 전에 제주에 분명히 그런 그 간첩 조직이 또 먼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가 갖는 의미는 민노총이나 북한이나 어쨌든 저 운동 세력에게 매우 각별하다. 네. 매우 각별한 걸 알 수 있고 정명 운동을 앞장서겠다고 그러는데요. 오히려 정명 운동에 나서야 될 거는 네. 보수 세력, 건국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정명운동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이름이 밀리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보니까 저렇게 민노총이 특별히 또 저 제주도 저 부분을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이 해방 이후에 흔히 말하는 뭐 해방 공간 뭐 이렇게 이제 과거 역사를 하신 분들 얘기를 하던데 이 공간일 때 굉장히 중요했던 게 파업이었거든요. 파업과 사보타지. 파업과 사보타지. 파업과 사보타지였는데 이 파업과 사보타지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제주도에서의 파업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뭐 노동운동으로 혁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뿌리 찾기, 민노총은 네, 뿌리 찾기 같은 또 그런 게 효과를 있는 갖는 저는 이런 운동이 아닐까라고 지금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 정말 네. 이상해서 저 때도 그랬고 그 민노총 제주 지부 행사가 아니라 네, 민노총 위원장이 가는 행사더라고요. 네, 네, 그게 양경수 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됐더라고요. 네. 아,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NL은 뿌리가 일종의 제주. 근데 또 이렇게 제주에 있다. NL은 제주에 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제주 도민들 중에는 또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주 도민들께서도 제주도가 당한 피해를 실제로 온 국민들이 정말 공감하고 정확히 네.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적인 그 색깔 물들이기에 오히려 현혹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주도가 당시 1947년, 1948년 그 이후에 54년까지 네. 제주도가 겪었던 고통, 그다음에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 네. 실질적으로 그때 남노당이 제주도에서 했었던 악행 이런 맞아요. 부분들을 정확히 뼈는 뼈대로 사는 살대로 저는 발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살이든 뼈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덩어리를 모아놓고 나서 이거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이거는 제주도의 역사야. 이런 거는 곤란합니다. 세상에 네. 그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에 그런 역사는 없고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의 어떤 대규모 피해자, 네, 그러니까 피해자만 발생하면은 일종의 그 자신들의 서사로 만드는 거죠. 네, 양민 뭐 그러니까 그렇게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쫙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역사로. 네, 네. 근데 이거는 자기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비극적이지만 우리 나라 전체의 역사거든요. 그걸 자기들만의 역사로 만들면서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몰아세우고 프레임에 갇히게 만들고 그걸 네.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좀 이제부터는 없어져야 되고 민주당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정치적 행위들이 제주도를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이런 작업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 보수와 뭐 진보 혹은 뭐 좌파와 우파를 떠나서 정말 역사학자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계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